지난 7월 16일부터 닷새간 내린 호우에 전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극한호우 발생이 점차 일상이 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시설을 정비하고 대피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맞춰 대응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m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충남 지역과 경기, 전남, 경남 등에선 이 기준을 웃도는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가평과 전남 무안, 경남 산청 등지에서도 시간당 7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27일 기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총 2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농업 피해로는 농작물 3만 1천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가축 176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극한호우의 막대한 피해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대응책은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전문가들은 극한호우 발생이 잦아지고 그 피해가 큰 만큼 우수관과 하천의 제방 등 설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간당 100mm 정도 기준으로 우수관, 오수관, 배관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들을 좀 용량을 늘려야 되고 각 지역의 하천의 용량을 좀 우리 새로이 점검을 해야 되고요. 하천의 제방의 높이 이것도 극한호우 중심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농촌 등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침수와 산사태 피해에 취약한 만큼 평상시 재난 대피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민이 공유하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고령화된 마을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나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자체적인 교육과 이렇게 한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소통의 이제 통로를 마련해주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라는 이제 명확한 이제 지시 전달 이런 소통의 통로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현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극한호우 상황에서도 선제적 대피 명령이나 통행 금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설 장비와 무관하게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피 명령 통행 금지 조치를 신속하고 사전적으로 가동시킨다면 인명 피해를 대부분 줄일 수 있다. 대규모 기후재난이 현실된 지금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이은영입니다.